예, 1년 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2박 3일의 일정으로 평양을 찾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당시 북한 주민을 상대로 직접 연설한 장면은 감동을 넘어 역사적인 한 장면이 됐습니다. 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하노이 노딜 이후 북미 대화가 끊기며 남북 관계마저 멈춰서고 있습니다. 북미 대화가 본격화하면서 상황이 바뀔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들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벌써 1년이 됐네요. 두 분 그날 저희 스튜디오 출연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고 같이 평양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행보를 하는지 지켜봤습니다.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던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죠. 방금 제가 언급했지만 그 5.1 경기장인가요? 그때 연설했던 장면도 기억이 남고요. 1년이 지난 소회를 좀 돌아보신다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네, 굉장히 감동적인 1년 전의 이 즈음이었는데 그 직후에 한 6개월 정도 뒤에 하노이 노딜 사태로 이제 대화 동결 상태에 접어들었죠. 그 모든 일에 업앤다운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굴곡이 있지만 그 굴곡을 아주 심하게 체험한 1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작년 9.19 평양 공동선언 이후에 남북 관계가 밀월 관계라고 해도 좋을 만큼 한 6개월 정도 굉장히 좀 긴밀한 협력 관계였는데 결국 2월에 하노이 노딜 사태 이후에 대화가 동결되고 지금까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그리고 또 다시 또 돌파구가 좀 열릴 기미가 조금은 또 보이고 있는 그런 계속 반복되고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때 이후에 많은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만큼 많은 분들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어 보입니다. 저도 사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보면서 그 역사적인 장면을 같이 보면서 또 감동받으면서 같이 해설했던 그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사실 당초에 제가 볼 때 우리 정부는 이 역할 분담을 좀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핵 문제에 관해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풀어내고 그 나머지 재래식 무기와 경제 협력 부분은 이제 한국이 책임지는 그런 역할 분담 구도 속에서 남북 관계를 추진했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문 대통령 1년 반 정도 기간 동안에 3번이나 만나는 초유의 상황이 되면서 이렇게 되면 5년 동안 있으면 도대체 몇 번이나 만날 수 있을 것인지 정말로 이제 굉장히 자주 만나면서 쉽게 정상회담이 이제 더 이상 이벤트 거리가 안 될 정도로 쉽게 만나면서 한반도 문제를 풀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부터 이 역할 분담을 했었는데 한쪽 축인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이 하노이에서부터 이게 망그러지면서부터 그것을 연동되면서 남북 관계도 완전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구도가 돼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역할을 찾으려고 그러는데도 벌써 국제 구조 자체가 경제 제재라는 것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지로는 될 수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우리도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는 남북 관계도 그 이후에 전혀 공식적인 접촉이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래 지속되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9월 19일 그러니까 내일이 딱 그 평양 공동선언을 같이 함께 발표를 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라서 그에 맞춰서 이제 1주년 행사를 우리 측에서도 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북측과 공동으로 함께 행사가 진행이 되면 좋겠습니다만 지금같이 좀 경색된 국면이다 보니까 우리 측 단독으로 진행을 할 것 같은데, 장소도 그 파주 도라산역 일대에서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삼청동 쪽으로 다시 옮겨오게 된 상황이잖아요. 참 이래저래 좀 행사 규모도 좀 작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좀 공교로운 상황이 좀 펼쳐졌죠. 근데 지난 4월 27일 날 판문점 선언 1주년 행사가 판문점에서 있었습니다.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때 생중계가 됐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그때의 주제가 먼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먼 길을 지금 걷고 있는 그 초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또 파주 도란에서 하지 못하고 또 서울로 내려와서 우리 단독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냥 그 먼 길의 초입에 좀 있다. 그 먼 길에 들어선 것만으로도 어쨌든 역사 발전의 한 축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좀 스스로 좀 위안을 하면서 그래도 계속 좀 길을 가야 될 상황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아프리카 돼지열병, 파주 연천,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이 발병하다 보니까 북한에서 유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 장소도 변경이 됐다 이런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네요. 아쉽다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당시에 평양 공동선언 9.19 많은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양국 정상이 나와서 서명하는 장면도 지켜보셨는데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진전된 내용도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지 북미 관계가 진전을 보지 못하면서
남북 관계, 특히 이제 남북 군사 합의 관련해서도 이행이 일부 있었지만 또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국민들의 욕심이나 정부가 처음에 했던 그 기대 수준에 비해서는 굉장히 못 미쳤죠.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금의 진전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그렇게 철수하거나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은 중요한 모습이긴 했었죠. 그래서 며칠 전에 보니까는 북한에서는 북한 쪽으로 해서 이 비무장지대의 그 공동경비구역 관광객들이 1,000명 이상이 매일 와서 2,000명이 1,600명이 돼서 감당이 못할 정도로 중국에서 계속 올 정도라는 이야기까지 있는 거로 봐서는 흥행은 일단 성공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 합의를 통해서 조금 더 대통령께서 5월이었나요? 북미 순방 오슬로 선회도 하면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평화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적극적 평화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까지는 아직도 우리 정대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도 먼 길이 남아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예. 9.19 군사 합의가 참 무색할 정도로 북한에서는 미사일 발사를 계속해 오고 있고요. 그리고 북한 측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한미 군사 연합 훈련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북측의 태도, 우리 측의 태도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좀 9.19 군사합의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까? 위배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은 군사합의 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모태가 됐던 게 판문점 선언 때 4월 달에 판문점 선언 때 했던 게 뭐냐면은 모든 영역에서의 지상과 육상에서 해상에서의 모든 영역에서의 적대적 행위는 금지한다, 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북한 쪽에서는 우리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던 거. 한미연합훈련은 사실은 벌써 40년 넘도록 계속 해왔던 훈련들인 거죠. 연례 훈련이었던 것이고. 물론 그때마다 북한이 늘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대응책으로 내놓는 북한에서 그것 때문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신형 4종 무기를 그것도 딱 대한민국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사용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그거는 어떻게 정치적으로 포장을 하든가에 관계없이 한반도의 긴장을 그만큼 고조시키고 북한의 위협을 그만큼 고조시킨 건 사실이거든요. 그건 사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꾸 하나 이야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요. 안보라는 거는 체감이고 서로 간의 위협의 정도를 따지는 건데, 그러면 나는 그걸 분명히 위반한 거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적대 행위인가 아닌가. 우리 정부도 딱 불어서 군사합의 위반이다 이야기를 아직 못하는 것 같고, 일부 미국을 제외한 서방 국가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다 이야기까지 촉구하는 성명도 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1년에 한 10차례,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좀 계속 입을 지켜봐야 되는 건가요? 정부의 입장은 지금 규정 위반이라기보다는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법에서도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은 사실 문자 자꾸 자체를 어긴 건 남북이 없습니다. 합의 자체를 어긴 건 없어요. 그리고 좀 북한이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무력 증강 문제, 우리 스텔스기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무력 증강 문제 얘기를 하는데 똑같이 우리도 북한이 신형 4종 무기 세트 만드는 거에서 그것도 무력 증강하는 거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판문점 선언을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제1조의 무력 증강 문제가 있는데 그 말단에 보면은 이 무력 증강 문제 여러 가지 등등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가동하고 거기서 협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가 아직 없어요. 군사공동위원회에서 있고 거기서 여러 제반 문제를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스텔스기 들여오고 북한도 신종 4종 무기 세트 들여오고 하면 새로 개발하고 하면은 그건 위반이 되는 건데 사실 작부 위반은 없는데 지금 그 합의 정신 위반은 남북이 공의도 좀 하는 측면이 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는 또 방어적 입장, 우리는 북한을 치겠다라고 하는 정권 교체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다라고 하는 거 공식 선언을 몇 번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사실상의 불가침 선언,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한 무슨 확약 같은 거 선언을 구두로 여러 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지금 아무래도 좀 불안하니까 고슴도치처럼 이제 가시도치는 이제 설전을 좀 계속 벌이고 있는 건데 어쨌든 그 합의 정신 위반에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다. 그렇지만 그 이종표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멈춰져 있는 거하고 그 이종표와 방향이 없는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큰 줄기에서 보면은 발전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우리 정부에게 북한은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화 움직임이 좀 진행되고 있는 걸 보면 미국과는 또 대화 움직임이 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태도를 각 다른 나라를 두고 서로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이 북한을 보면 과연 남북 관계가 그럼
개선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북미 대화가 좀 진전이 되면 자연스럽게 남북 관계도 좀 개선될 수 있을 것인가라고 기대를 해봐도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그 부분에서 제 바람을 이야기하면 그렇게 좀 그 연동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저도 합니다. 예.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들을 따져보면 쉽게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로서는 억울하죠. 왜 쟤네들이 저렇게 일이라도 우리가 너네들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한 번 한 적이 있느냐. 그런데도 이렇게 하노이 그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렇게 개성공단에 있는 그 연락 사무소도 그렇고 전혀 모든 공식 접촉을 다 지금 제로 영 상태거든요. 권정근이라는 그 미국 국장도 한국하고는 전혀 접촉이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정도로 없는 상황이 사실은 섭섭하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경우에 북한으로서는 지금의 이 본인들의 여러 가지 체제 자체가 갖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입장이 너무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외교관은 그런 말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친미적인 정권이 북한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미국하고만 뭔가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역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 간에는 북한을 보는 시각들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하다 보니까 북한 쪽에서는 한국은 굳이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에너지를 투여해서 만날 필요가 없는 상황 아닌가. 만약에 한미 관계가 미북 관계가 풀리고 나면 그때 연동돼서 자연스럽게 풀릴까 굳이 그렇게 에너지 투여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정 교수님, 예전에 연구자들이나 언론에서 많이 썼던 이 통미봉남 있잖아요. 그런 전술이 있었다 그렇잖아요. 그런 말을 지금 상황에서 써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좀 비슷한 양상이긴 한데 지금 북미 간의 채널이 직접 채널이 있죠. 그리고 남북 간에도 정상회담까지 세 차례나 했던 이제 그런 채널이 있기 때문에 통미봉남 자체라기보다는 좀 선미후남이라고 하는 건 북한은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서 우리가 약간 좀 기분 나쁜 건 뭐냐면은 한국은 당연히 따라 들어올 따놓은 당상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 보기에는 뭐냐면 북한이 북미 대화를 성공을 하고 비핵화도 일정 정도 진전이 이루어지고 또 제재 완화가 또 이루어지고 해서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붐이 일어났을 때 한국 너네 당연히 따라 들어오는 거지 너네가 안 들어오겠어라는 생각을 좀 북한은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談判지금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거기에 모든 것을 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좀 예, 보태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건 기후였으면 좋겠는데 요즘 최근의 움직임들을 보면은요 일본의 이제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일본의 움직임이 좀 편하지 않은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의 가네마루 신코라는 가네마루 신이라는 부총리였던 유력인 정치인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한 60명의 사절단을 끄고 북한을 들어갔다가 왔습니다. 왔다면서 그때 하는 말이 인터뷰하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베 총리가 4월이었는가요? 아무 조건 없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한 그 북한 당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일본을 이제 들어간다고 그런 상황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오히려 지금 그거는 사실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한반도에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들여가지고 사실은 조금의 여지를 마련한 부분이거든요. 그럴 경우에 만약에 앞으로 계속될 남북 관계가 진전되지 않고 딱 묶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북한과 미국 관계가 풀리면서 미국이 일본을 통해서 북한과의 경제 지원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같이 가게 된다면 정말로 참사가 일어나거든요. 그걸 또 북한이 받을 잘못은 좀 다른 문제인데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보이는 부분이 있어서 우리 당국이 좀 긴장하고 외교적으로 또 정교하게 좀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사실 우리 정부의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유엔 총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년 연속 참석하잖아요. 여기에서 또 기조 연설을 하게 될 텐데 이날 미국에 가는 그 찰나에 한미 정상회담도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좀 급격하게 좀 진행이 된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만큼 우리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계속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직접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직접 결단을 내린 것 같은데 원래는 총리가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북미 간의 실무 협상에 대해서 좀 주고받는 움직임이 아마 정황이 좀 뻑차게 됐겠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정보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 정보들을 듣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불을 좀 붙여야 되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께서 직접 움직이신 건데 이게 작년부터 벌어지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상 외교 패러다임에
또 본질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상외교라고 하는 것이 작년부터 사실 보면은 정상들이 만나서 장차관이 해야 될 일들을 계속 직접 만나서 하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또 교착 국면이 오면은 그걸 또 장차관들한테 또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직접 정상이 움직여서 또 유엔 총회라고 하는데 가서 앞으로 이제 한국이 이제 그 남북 관계와 그리고 북한이 비핵화에 나섰을 때 제재 완화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정하실 것 같은데 그런 그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유엔이 해줘야 될 역할들에 대해서 아마 주로 메시지가 전달이 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유엔이 북한의 국제사회에 안착하도록 도와주는 핵심적인 키를 쥐고 있는 나라는 역시 미국이죠. 그래서 북미 실무 협상을 좀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 간의 공조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기 위한 직접 움직임, 결단을 내리고 좀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은 이 위원장께 여쭤볼게요. 이번 대통령 순방에 강경호 외교부 장관, 김현종 2차장이 수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라인인데 최근에 불화설, 지난 4월 중앙화 순방 때 영어로까지 싸웠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 안보 상황이 굉장히 좀 엄중한데 두 사람이 이렇게 불에 파업 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계셨을 때 그런 느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외교부하고의 어떤 청와대 갈등이 없는 것도 이상하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그 외교부라는 이 정부 조직과 청와대라는 조직하고는 늘 이렇게 조금 이렇게 긴장 관계는 늘 있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강 장관과 김 차장의 이 논쟁 자체가 정책을 놓고 서로 간에 어떤 더 정책이 좋은가에 대한 논쟁이었다면 생산적이고 발전적일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 되는데 사실 그 논쟁 주제가 지금 나와 있는 주제로 보게 되면은 그런 것이 아니라 조직에 대한 외교부 조직에 대한 영향력 차원이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거라서 조금 썬맛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일해 보면 이 청와대하고 외교부하고 이게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니라 이 리듬으로 보면 청와대가 조금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말단 행정관, 선임 행정을 할 때도 두 단계만 거치면 바로 대통령 책상 위에 올라가는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 청와대 조직하고 외교부에서는 이 그 5급 사무관이 하고 난 몇 단계 거쳐야지 장관까지 가는 것과는 템포가 좀 차이가 있고 그만큼 이제 이 역동성과 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사이 하다 보니까 김윤정 차장으로서는 늘 이 외교부 조직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템포가 늦거나 긴정도가 늦거나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한데 이번에 일단은 그 논쟁들은 빨리 두 사람이 안 그러면 해소가 됐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빨리 그에 대해서는 좋은 모습을 국민들한테 좀 보여줘야 됩니다. 외교적으로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두 사령탑들이 지금 저런 모습이 자꾸 나오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언론에서 좋은 사진이라도 하나 이번에 좀 보여주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북미 대화 실무 협상 움직임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 담화를 통해서 일단 실무 협상 몇 주 내로 열릴 것이다라는 북한의 의지가 일단은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미국 국무부 이야기를 들어보면 장소, 시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9월 말 이야기도 나오고 있었었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서 과연 정말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몇 주 안에 이게 열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좀 불확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차원으로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게 공식적인 담화를 지금 언론에 나오는 게 있잖아요, 서로. 예. 이걸 보면은 그 밑에 뭔가 좀 군불이 떼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빙산의 일관 약간 김이 나, 밥이 이제 다 되기 전에 이제 막 시끄럽고 김이 나고 하지 않습니까? 예. 뜸들이고 그런 김이 나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좀 있고 아니면 진짜 물 밑으로 뭐 막혀 있으니까 그냥 언론을 통해서 그냥 저렇게 주고받는 것인가라는 두 가지 예. 차원의 생각을 좀 다 해보게 되는데요. 기대로는 첫 번째 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물밑 채널이 지금 활발하게 돌아가고 있고 조만간 좀 열리길 기대를 하는데 장소 문제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풍미 실무협상 자체는 구조적으로 생각하면 열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언제나 저희 얘기를 하듯이 북한은 영변이 최종값이고 미국은 영변이 출발값이기 때문에 그거 놓고 만나자라고 해서 놓고 만나자 실무협상 자체도 열리기 쉽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 열린다라고 발표가 났을 때 그 장소가 어딘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뉴욕이나 뭐 제네바나 빈, 평양에서 먼 곳이면은 북한 측 대표는 재량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우리 상식 아닙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실시간 보고와 모니터링이 불가능하면 사실은 실무협상도 진 적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 실무협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김정은 위원장이 뒤에서 참가한다라고 하는 게 돼야 이제 실무협상에 진척이 있을 것인데 뉴욕이나 제네바 빈 같이 멀리 된다라고 하면 북한이
아직도 실무 협상에 대해서는 그 진정한 의지, 발전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해 볼 수도 있는 것 같고 만약 판문점이나 평양이다. 비건 대표가 평양 한번 들어간다. 예. 그래서 실무 협상 한다라고 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실시간 모니터링과 뭐 보고도 듣고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곳이라고 하면은 북미 대화에 있어서 좀 빠른 속도 진전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많잖아요. 하나만 의원님께 여쭤볼게요. 그 북미 실무 협상이 잘 되면 연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 저는 우리들 많은 분들이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 반복 질문에 준비 안 돼 있다. 어느 시점에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내포하는 의미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던데 우리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보니까 기자가 묻죠. 이렇게 정상회담 할 거냐, 뭐 그러냐, 올해 할 거냐, 그러니까 썸 포인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언제 연내 하겠다라고 해석하기도 곤란해요. 사실은 그건 저도 썸 포인트 예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말은 사실 연내 하겠다는 게 아니라 특유의 이 트럼프 대통령이 특유의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들어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평양 방문 문제 갈 그 준비가 아직 평양 갈 거는 준비가 안 됐다 이야기하는데 상상을 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 들어가려 그러면 아마 그 평양에서 나오는 비행기 안에 최소한 핵탄두 몇 개는 실어다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 평양 못 갑니다. 평양 가서 아무것도 얻어가 저 판문점에서 악수하고 나왔는데 평양 가서 악수 한번 하고 만약에 또 능라도 경기장에서 스피치 한번 하고 온다? 그거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도움이 될까요? 대선에? 저는 도움이 안 될 겁니다. 아마 평양으로 들어가려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북한으로 하여금 양보와 그 포기에 대한 사인을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 그러면은 뭐 그렇게까지 준비되기는 북한으로서 앞서 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변이 최종값이라고 이미 그것은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 이미 밝힌 문제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평양 가기에는 굉장히 많은 지금 장애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이인배 협력안보연구원장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